자, 오늘 비교 분석할 사주는 을묘년 기축월 신미일에 태어난 그런 사주인 것이고요. 오늘 비교 분석하는 그런 사주이니까 오늘 명식 옆에다 놓고 같이 분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 보도록 하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오늘 공부했던 명식, 그 다음에 같이 비교해 보는 명식인데 비슷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신금일간, 같은 축월에 일지도 미토가 있기 때문에 신미일주가 되는 그런 사주죠. 뭐 글자 여기는 이제 기해년이고 여기는 이제 을묘 년이기 때문에 기해년, 을묘년이기 때문에 축월이라 하더라도 갑기진년은 정화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경진년은 월령 축월이 되면 기토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시는 무자시부터 시작해서 기해 시까지 요 생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본적으로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복습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주옥이라든가 보석 같은 그러한 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과는 다르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완철금이라고 말씀드렸고, 투박하고 거칠고 매우 강인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금은 뭐예요? 화로서 단련해야지만 기물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 같은 것도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이 정화를 생하고, 이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이 아닌 신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음금으로 보고 주옥 보석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경금과는 달리 화로서 뭐예요? 단련을 마친 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금은 땅에서 금방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불로서 다스림이 필요하지만, 신금은 이미 땅에서 캐낸 그런 금을 갖다가 열처리, 화로서 단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반지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걸 벌써 만든 거기 때문에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는 것은 온당치 않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임수 상관으로서 도세주옥 반짝반짝 빛나게 닦는 것이 신금은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시계라든가 보석, 반지, 목걸이 같은 것 가만 놔두게 되면 녹이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먼지가 끼게 되면 그 신금일간 보석으로서의 어떤 광택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광약 가지고 열심히 닦게 되면 반짝반짝 또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임수로서 도색주옥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반대로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신금 자체를,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너무 많게 되면 오금시킨다 그랬어요. 기토를 탁하게 만드는 거, 쉬운 말로 보석이라든가 반지 같은 것에 먼지가 잔뜩 끼는 것 같고요. 이 무토를 본다라고 하면, 또 뿌리 있는 무토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토가 너무 많게 되면은 토다 매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 사주에서도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서 기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서 기토가 여기도 똑같이 투출되어 있죠. 사주의 격은 뭐예요? 편인격에 해당이 되죠. 편인격. 근데 뭐예요? 토가 너무 많아요. 미토가 있어서 충이 되는 거고, 그런 연후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고,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충미청에 기토가 투출되어 있어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모왕자쇠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될 수 있다. 어머니가 너무 왕하고 자식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다행스러운 거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기해년이 아니고 을묘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 투출해가지고 요 기토를 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그래도 토가 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묘에 뿌리를 든 을목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난초, 화초, 회목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기토 정도는 능히 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됐던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안 됐어요? 조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인 것이죠. 정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뿌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축월이라고 하는 그 계절은 엄동설한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우 한기가 강한, 쉬운 말로 남극이라든가 북극 대륙처럼 굉장히
몹시 추운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화도 정화보다는 병화 같은 것이 있어 줘야 되는 것이고요. 병화가 천간으로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그 다음에 오화 같은 것에 뿌리를 두어야지만 병화가 충분히 좋아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정화가 있었는데도 뿌리가 미약한 거고,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뿌리가 화 자체가 없죠. 미중정화 충미충 되게 되면은 미중정화는 깨져서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둘 다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뭐냐면,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자수가 있게 되면 뭐예요? 이 사주와 마찬가지로 한승하기만, 즉 한기만 더욱 가중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주도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축과 미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신금을 뭐예요? 토후 매금 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을목이 있으니까 이 토를 제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간목이라면 이 을목이 아니라 천간으로서 예를 들어서 간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한번 무토를 제해해 볼까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화초라든가 질환, 난초 같은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왕토인 무토를 을목이 제할 수 있는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똑같이 이거를 무자시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매금이 됐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성이 있어서 조금 버티긴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토다 목절, 즉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목이 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가 만약에 기축시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기축시가 돼도 이거는 충미충에 다시 토가 많게 되면은 이 왕토가 신금을 생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금을 오히려 오염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됩니다. 오금시켜 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예요? 수가 이 사중 그래도 해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신금을 도세주옥하려고 하는 그래도 상관은 가지고 있지만, 이 사주 자체는 수 자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충미충하게 되면 축중에 있는 개수도 날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겨울에 토는 많은데 다 얼어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수를 보게 되면 한습이 되는 것이고요. 화를 보게 되면 조우는 되지만, 따뜻하게 조언할 수 있겠지만 신금 자체가 도세주옥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또한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건강적으로는 위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겠고, 토후 매금이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폐라든가 대장 같은 것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폐, 대장도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무술시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완전히 토후 매금이 되는 것이고요. 목은 어떻게 됩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를 갖다 제하려고 하는데, 토는 원령을 득해가지고 완전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도 아닌 을목이 묘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거는 왕토를 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토다 목절이 되기 때문에 목이 오히려 상해를 받게 된다. 원래는 목이 토를 극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토가 너무 많게 되면 목이 부러진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고양이가 쥐를 잡지만 고양이 한 마리에 수백 마리의 쥐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쥐가 고양이를 공격하고 고양이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상극의 관계도 무조건 상극 관계에 목이 토를 극한다고 해서 무조건 목이 토를 극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많게 되면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약한 목은 부러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사주가 임진대운의 병술년에 뭐냐면 어떤 질병을 알았냐면은, 자, 이 사주가 임진대운 병술년에 어떤 병을 얻었냐 하면은 갑상선암 아시죠? 갑상선암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요즘은 이 갑상선암 되게 많이 진단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 제가 아는 친구가 보험 일을 했는데 자기가 갑상선암 보험을 들었어요. 근데 갑상선 암의
판정을 받아가지고 보험금을 되게 많이 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작은 집을 하나 살 정도로 뭐 좀 보험료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험회사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 진료 같은 경우가 초음파 진료 같은 것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이 진단되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은 갑상선 암에 걸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암으로 판정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면서 그냥 추적 관찰만 해도 되는 것을 다 암으로 판정을 해가지고 병원에서 과잉 진료라고 하죠. 과잉 진료. 안 해도 될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되는, 수술을 해야지만 뭐 병원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과잉 진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사주가 왜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것에 걸렸는지를 보는 것이잖아요. 자, 이 사주 같은 경우가 신금이 축월에 태어나서 일지 미토, 시지 술토, 천간에 무기토가 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신금이 이건 토후 매금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 토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금에 대한 어떤 금이 매금되기 때문에, 금이 땅속에 묻히게 되면 녹이 슬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자연 속 땅속에 묻히게 되면 녹이 슬어서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듯이, 신금 자체가 땅속에 묻히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폐대장도 해당이 되고, 코부터 우리가 호흡하는 호흡기 계통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물론 금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도 해당이 돼요. 혈액. 그래서 금이 탁하게 되면은 혈액암 같은 경우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케이스가 이제 갑상선으로서 이제 발현이 된 그런 현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갑상선 암이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신금일간이 토가 많게 되면은 파극되는 것이 뭐예요? 수가 파극이 되는 거예요. 수. 근데 특히 여자의 경우는 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궁계통 내지는 신장계통 내지는 뭐 방광계통에 해당이 되는데, 신장, 방광, 특히 자궁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자궁에 뭐 혹이 생긴다거나 자궁암에 걸리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임진 때문에 갑상선 암 정도면 그래도 그냥 뭐 전절제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떼어내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이 무토가 신금을 매금하면서 임수까지 파극하게 되면, 이때 오히려 자궁, 신장, 방광 쪽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더 안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오늘 보는 명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명식도 마찬가지로 둘 다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성이 너무 많게 되면 모왕 자세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왕 자세는 바로 뭐가 되냐면 토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신금도 매금시키고요. 그 다음에 토가 많게 되면 임수도 파극시켜버리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목도 있으니까 목도 어떻게 돼요? 토다 목절이 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특히나 좀 건강관리 같은 거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 인성이 많으니까 뭐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재성이라든가 상관이 파극되게 되면 배우는 것만큼은 많이 배운다 하더라도 배운 것을 잘 써먹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대운도 계사, 갑오 이렇게 대운이었다라고 하면, 좀 대운 자체도 좀 조심조심해서 징검다리도 돌다리도 두드려서 걷는다듯이, 화가 왕해지는 것은, 화는 뭐예요? 결국 다시 토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좀 토가 많아서 일생도록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 경인대운, 신묘대운은 그래도 목이 있게 되고 경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그래도 많은 토를 어떻게든 절제시킨다거나 화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게 임진대운 들어오면서부터는 진술충에다가 무토 임수 파악이 되니까 사주 전반이 토로서 완전히 중화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주가 되는, 그러한 좀
좀 안 좋은 중화를 잃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